되게 현장감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미래탐구 새로 합류하게 된 수학강사 간주입니다. 저는 오늘 일단 미래탐구에서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될 인피니토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머니들께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질문 하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일단 원래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던 프로그램 이름이 이제 아우토반이라는 프로그램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우토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좀 속도에 대해서만 좀 치중이 되어 있는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피니토라는 이름을 처음에 지었을 때 일단 아우토반과 어느 정도의 라임이 조금 맞고, 그러면서도 속도보다는 좀 더 깊이감 있는 수업을 어머니들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름을 지어봤고요. 보시면 인피니토는 또 무한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요 원래 이름은 아니지만 인이라는 안쪽,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깊이감을 좀 더 무한하게 가져가자라는 의미로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인피니토 반이긴 하지만 이전 명들이 다 아우토반으로서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아우토반이라는 반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조금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반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피니토 프로그램을 딱 들었을 때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공통수학 원투 정석 기준 기본 실력을 다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인피니토 프로그램의 정확한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보통 공통수학 원투라고 하면은 가장 내용도 많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을 마련을 함으로써 일단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너무나도 잘 아이들이 수행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확신이 있어서 제가 아주 자신감 있게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은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 이제 12월 개강이니까 내년 기준 예비 초5, 예비 초6, 그리고 예비 중1 학생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통수학 기본 원투와 실력 정석까지 다룰 뿐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만든 자체교재 2000문제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통수학 원투를 이 수업만 듣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인피니토 프로그램 자체가 빠른 수업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빠른 선행을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여러 수업을 좀 거치면서 선행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게 곧 현행 심화와 맞닿아 있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 맨 위에 있는 문제가 A급 수학 2학년 1학기에 있는 문제거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있는 문제인데, 그 밑에 보면은 공통수학 1,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문제, 아예 문제 구조가 똑같고 심지어 위에가 좀 더 어렵습니다. 네, 위가 좀 더 어려운 거 보시면은 내가 공통수학 1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선행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행 심화까지도 좀 잡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도 보면은 이 위에 있는 거는 A급 수학 3학년 1학기에 있는 문제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일품 교재에 있는 문제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역시나 같은 문제입니다. 구조상 아예 똑같고 심지어 숫자까지 다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KMO 문제도 물론 문제가 똑같지는 않지만 보면 영역이 같아서 한번 넣어보았고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일단 빠른 선행을 하면은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3 1학기 예를 들면 센이나 이런 기본 교재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 A급이나 이런 심화 과제를 하지 않아도 그래도 이 공수 원투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될 뿐이 아니라 그거를 함으로써 이제 현행과 선행을 잇는 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막 대수나 미적 이런 거는 솔직히 약간 뜬구름 잡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공통수학은 정확하게 중등 심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현행 심화까지 잡고 갈 수 있는 거고요. 일례로 이제 아우토반 1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저기 황소 그 누렁소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수업이랑 이제 함께 수강을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쯤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왜냐면 공수랑 이거를 중3 1, 2학기를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제 진도 말미쯤에 이제 저에게 이거를 함으로써 이 중3 과정이 너무나도 쉬워져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빠른 선행이 오로지 선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체계를 잡고 현행 심화까지 잡고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도 확신을 하나 주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구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제 공통수학은 앞으로 고등수학을 선행하는 데 있어서 딱 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심지어 교육과정이 바뀐 시점에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된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공통수학의 이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고등수학을 반복 선행을 한다면 그러면 어디를 반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가 어머니들이 궁금하실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공통수학 원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이제 이후에 고등수학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이제 딱 객관적인 시간적 확보가 필요해 라는 생각이 있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공통수학을 마무리를 지어 놓으면 이후에 선택지도 너무나도 많아질 것이라서 그래서 일단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랑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공통수학을 마무리를 지었을 때 이후에 제가 여러 번 봤던 케이스가 분명히 이제 대치동이니까 듣는 말이긴 한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자기가 이제 중3 거까지 밖에 안 했대요. 그것도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전 초육인데 아직 중등 과정까지밖에 마무리를 못해서 이후에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진도가 안 맞아서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중등 심화를 잘 다져놔서 어디를 갔을 때 너무나도 잘할 학생인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공수 원투 과정을 조금 빨리 마무리를 지어 놓는다면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수 원투를 마무리해서 너무나도 잘 끝냈다 그러면은 대수로 진도를 연계해도 돼요. 아니면은 나는 이거 빨리 한번 끝냈으니까 한 번 더 공수 원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봐야지 해서 이 부분을 반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보통은 KMO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수 원투 실력 정석까지 내가 잘 다룰 수 있어야 아이들이 KMO로 넘어갔을 때 이제 수상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KMO 연계까지도 생각했을 때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인피니트 반복 심화인데 이제 이건 아우토반의 예를 제가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1, 2기를 다 들은 학생들이 있거든. 지금 이제 물론 2기는 중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나갔지만 일단 아우토반이라는 어떻게 보면 공수 원투를 6개월 만에 끝내는 걸 2번 반복을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공수 원 기본 실력을 2번씩 보고 또 공수 투 기본 실력을 2번씩 보면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고등 선행의 그 반복 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반복 심화까지 좀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선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그 선행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인피니토를 수강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확하게 잡아볼 수 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이더라도 6개월 만에 끝내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가 만든 이 체계가 가장 좋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이후에 다른 학생들의 결과라던가 아니면은 뭐 어머니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6개월 동안 이거를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이상적인 프로그램이 없겠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제가 딱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통 어떤 4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이제 1시간의 테스트 시간 그리고 뭐 30분 정도의 오답 시간 그리고 뭐 아이들이 문제 푸는 시간에서 보통 선생님이 뭔가 강의를 하고 주도적으로 뭔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2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가 진행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피니트 프로그램은 전혀 다르게 일단 1시간 먼저 일찍 와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4시간이라는 시간은 오로지 저의 강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통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진도를 나간다라고 했을 때 주 2회 3시간을 기준으로 진도를 나가거든요. 근데 저희 인피니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4시간이라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아예 똑같은 거라서 약간 압축돼서 좀 더 체계적이지만 빠르게 나간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은 먼저 월수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요일에는 뭐 주간 테스트를 보고 금요일에는 누적 테스트를 봄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실력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시부터 7시 20분 그러니까 1교시에는 이제 숙제 오답을 제가 전부 다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각 단원에 대한 개념 강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개념에 대한 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석 기준으로 보았을 때 유제 문제와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교시에는 그러한 유제 및 기본을 좀 완성을 한 후에는 이제 연습 문제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에서도 아이들에게 문제 푸는 시간을 주고 좀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주고 문제도 풀어줌으로써 아이들이 최대한 숙제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숙제는 배웠던 거를 이제 한번 풀어보고 자기가 그거를 맞춤으로써 성취감도 느끼고 또 그거에 대한 이해도 하고 하는 건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내면 그거는 오히려 효과가 더 없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어려운 문제는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다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한 숙제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정석 학습을 마무리를 한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피니토 교재를 각 단원별로 또 제가 유형별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딱 한 파트, 어떻게 보면 한 타임이겠죠? 한 타임의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정석 기준으로 한 단원씩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수 1 같은 경우에는 1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수 2는 1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딱 32단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32단원을 공수 1 기본 실력 그리고 공수 2 기본 실력 하면 총 64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인피니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회차가 한 74회차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업마다 한 단원씩 나갔을 때 오히려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시간이 남아서 다른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시간까지도 확보가 된다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테스트랑 누적 테스트 그리고 총괄 테스트까지 항상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매주 주간 테스트랑 누적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한 과정이 끝날 때마다 총괄 테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져가는지까지도 확인을 하고 여기에는 일단 담아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수업이 진행됐을 때 아이들의 성취도가 나오겠다 싶으면은 이제 고1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라던가 아니면은 9월 모의고사, 이제 고2, 3월 모의고사까지도 이제 봄으로써 아이들의 좀 객관적인 실력까지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제가 또 이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제가 여러 가지 장치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제가 어떤 문제를 좀 풀어줬을 때 복습을 하는 시간이 이 스스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간 테스트는 무조건 연습 문제, 유사 문제로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습 문제를 공부를 했을 때 주간 테스트 성적이 잘 나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시험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연습 문제에 대한 복습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피니토 교재에서 똑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누적 테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공수 1 실력 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공수 2 기본 내용이랑 공수 1 실력 그 내용을 누적 테스트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부교재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원별로 한 문제씩만 풀어봐요. 근데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 그럼 너는 그날 운이 좋은 거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했을 때의 성취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하면서 아이들이 6개월 동안 빠르지만 힘들지 않고 지루하지 않게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피니토 이 당시엔 아우토반 교재였겠죠. 그 교재를 완성했던 예시고요. 지금 이 친구는 뭐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수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체크 표시되어 있는 문제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준 거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도 좀 어렵다 싶었던 것들은 뭐 별표를 쳐놓는다거나 해서 제가 항상 그 숙제 검사도 은근히 꼼꼼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다 하나하나 보고 다음에 또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면서 아이들의 좀 성취도, 이 숙제 성취도를 좀 높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하나하나 했을 때 이후에 교재 완성도와 어떻게 보면 수업 성취도가 상당히 비례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래서 이 교재를 이용한다면은 일단 성취도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매 시간마다 검사하고 뭐 사인하고 뭐 안 되면은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하면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하나의 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시험을 보았을 때 이제 그냥 성적표로 보내는 거랑 또 시험에 대한 전화 상담을 드리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하나 코멘트를 남겨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만큼 좋은 그 피드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15문제의 주간 테스트가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보면서 애들이 왜 틀렸고 틀렸으면 어떤 실수를 한 거고 아니면 왜 몰랐고 풀이 과정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를 이렇게 다 적습니다. 이게 한 친구의 이거 주간 테스트 하나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길게 텍스트로 남기면서 어머니들이 이후에도 이 친구가 여기를 좀 못했지, 그러면은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채워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까지 어머니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적표로 매달 나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매번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이제 시험 갔습니다 해서 어머니들이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채우면 될까요? 라고 하면 따로 뭐 문제를 준다거나 해서 클리닉까지 좀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또 달라요. 제가 생각할 때 누적 테스트는 또 이렇게 글로 남기면은 거의 뭐 한 페이지짜리 논문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거는 이제 오히려 또 쓸모가 없고, 이제 이렇게 좀 숫자로 남기면서 여기를 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채워야 되겠다라는 걸 조금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 성적표도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 향상 추이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뭐 주간 테스트나 누적 테스트를 어떻게 봤습니다 해봤자 모르는 거, 제가 어렵게 냈다가 쉽게 내면 애들이 잘 봤다가 못 보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걸 보려고 제가 모의고사를 좀 봤고요. 저기에서 보면 뭐 처음부터 잘했던, 이제 딱 한 달 듣고 6모가서 1등급, 그러니까 맨 첫 줄이 이제 한 달 수강 후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학생들이 이제 초도선행으로 공수원을 했는데 모의고사가 1, 2, 3등급이 나온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잘 따라왔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기본 실력까지 좀 공부를 하면서 맨 마지막을 보면은 성적이 뭐 유지된 학생은 있어도 떨어진 학생은 없고 다들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친구 중에 저 대연초 이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는 초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에서 어느 정도 공수원투를 공부를 하고 온 학생인데 시험을 딱 봤는데 5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이 인피니토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번에 이제 2등급을 맞았는데 최근에 모의고사를 3개를 더 봤는데 셋 다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점을 맞는다는 것도 1등급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21번, 29번, 30번 문제를 다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는 것도 보면은 잘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분명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1년 혹은 1년 6개월 이상 선행을 한 것만큼 혹은 그 이상의 성과를 볼 수 있다는 걸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제가 어머니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부끄러운데요. 네, 어머니들 이렇게 한우도 보여주시고 네, 그러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넣어봤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정확히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인피니토 교재에 대해서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교재는 보통 2000문제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1100문제가 공수 1에 해당하는 교재고요. 900문제가 이제 공수 2에 해당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서 550문제가 공수원 기본할 때 하는 거고요. 550문제가 공수원 실력할 때 하는 거고, 450문제가 공수 2 기본할 때, 그리고 나머지 450문제를 공수 2 실력을 할 때 공부를 하는 용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부를 할 때는 딱 센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고등세는 또 느낌이 달라요. 이게 중등세는 그냥 문제만 엄청 많고 깊이는 별로 없지 느낌이 좀 있는데, 고등세는 문제도 많고 어렵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난이도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실력 정석 때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은 아까 모의고사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성취도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로 넣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블랙 라벨에 있는 마지막 스텝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품에 있는 마지막 스텝의 문제라던가, 고쟁이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어쨌든 제가 한 시중교재 한 20개 정도를 다 보면서 유형이랑 난이도 다 나눈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만든 교재라서 이 교재로 공부를 하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압축이 되는 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공수원 기본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석의 센이라는 부교재를 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센 같은 경우에 문제수가 보통 한 1200에서 1400개 정도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50문제에 비하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도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제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한 3, 4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교재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수업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이제 가장 걱정했던 게 이제 월수금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숙제가 많으면 이 애들이 따라오기가 불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숙제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센으로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뭐 RPM이나 이런 걸로 해봤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적은 문제를 최대한 좋은 효율로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교재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피니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무래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조금은 짧고 또 깊이감이 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도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이 이제 3번째 기수를 운영하는 건데 하면 할수록 제가 이제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게 이거 그냥 하시면 된다. 하면은 제가 잘 끌어들이겠다라는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입학 테스트 역시나 제가 만들었는데 이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총 25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과정 20문제, 3학년 2학기 과정 5문제를 담아 놓았고요. 3학년 1학기 20문제 내에는 난이도는 A급 A단계, 약간 쉬운 쪽 혹은 어려운 것 좀 합쳐서 란. 이제 어머니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A급은 조금 예의 없는 교재라 고등과의 개념이면서도 문제를 막 내요. 그리고 고등학교 거라고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A급을 공부했다면 고등 개념을 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문제도 냈어요. 일부러 입학 테스트 이거 공부 제대로 했는지 보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담겨져 있으니까 이제 입학 테스트 준비를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요. 3-2 과정은 이제 기하 파트다 보니까 공수 원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원의 방정식 다룬다에 쓰이는 정도 빼고는 크게 막 공통수학을 선행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깊이감 있는 수업은 무조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 5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그냥 센 B단계 정도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이렇게 입학 테스트를 준비했으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혹시라도 입학 테스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시다면은 그거 토대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설명은 이렇게 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없는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좀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은 편하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적을 한 느낌이잖아요. 이제 원래 아카로드라는 학원에 있다가 이제 온 건데 이게 보이기에는 약간 좀 갈아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저는 퇴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3달 그러니까 제가 11월까지 하는데 이제 9월에 말씀드렸거든요. 보통 선생님들 퇴사한다고 하면 한 달 전에 말씀드리고 왜냐면은 역량이 가니까. 근데 일단은 진도를 마무리를 하는 거는 무조건인데 그 전에 뭔가 급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어머니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학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3개월 전에 먼저 퇴사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좀 선택을 하다가 이제 미래탐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좀 맡고 싶은데 저랑 함께하면 어떻겠냐 했을 때 너무 좋습니다 해서 합류를 하게 된 거라 어떻게 보면 조금 아름다운 이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게 이별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이제 미래탐구에서 인피니토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